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입니다. 지연이는 한성희, 펴낸 곳은 메이번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43년간 환자를 치료해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이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이며 정신분석가이며 미국 정신분석가 및 국제정신분석가 자격을 취득했다. 10년 전에 펴낸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를 읽고도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 책은 저자가 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 형식으로 담아낸 글입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너에게 편지를 쓴다. 앞으로도 세상은 너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왜 이것밖에 못 사느냐고 다그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 법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내 느낌을 믿고 내 생각을 신뢰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니 모든 걸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또 세상의 말에 주눅 들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가렴. 딸아, 너는 충분히 그럴 능력과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너를 죽을 때까지 응원할 것이다. 인생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라. 넘치게 기대하지 마세요. 진료실을 찾는 분들에게 내가 조언하는 말이다. 인생은 생각만큼 거창하지 않다. 그러므로 대단한 존재가 돼야 하고 그게 아니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건 애초부터 잘못된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그리고 현실이 아무리 초라해도 인생이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만 아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꿈을 재조정하고 아름다움과 비루함이 공존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참 좋다. 딸아, 얼마 전에 내가 그랬지.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20대의 젊음은 좋지만 그 시절의 혼란과 방황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고. 나도 마찬가지란다. 나 또한 과거의 어느 시절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특히 매일같이 발을 동동 구르며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던 30대 시절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하다. 20살 때는 40, 50대를 바라보며 무슨 재미로 사나 싶었는데 나이가 드니 오히려 젊은 시절은 힘들고 벅차게 기억한다는 사실이 말이야. 너는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칠순을 앞둔 이 나이가 참 좋다. 이제야 다시 찾은 자유가 감사하다. 꼭 챙겨야 할 사람도 없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화급한 일도 적다. 주말이면 아무 때나 일어나 대충 한 끼를 때워도 되는 요즘, 내 입맛에 맞게 아무렇게나 요리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요즘, 그 고요와 평화가 참으로 좋구나. 또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 재밌는 일들이 있다. 20, 30대 관심을 끌던 일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대신 흥미가 끄는 새로운 일들이 생겨난다. 얼마 전 만난 친구는 요즘 영어 회화 공부에 푹 빠졌다고 하더구나.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전부 60대인데 하나같이 더듬더듬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자신만 못하는 것 같다. 부끄러운 마음에 금세 그만뒀을 텐데 나이가 드니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소통의 즐거움만 가득하다고 했다. 시험을 앞두고 닥달을 하듯 하는 공부도 아니고 서툴고 느린 자신도
충분히 기다려줄 만큼 시간도 넉넉하니 이제야 비로소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한창 바빴을 때는 결코 누릴 수 없던 재미다. 작가이자 경영 철학자인 찰스 핸디와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핸디는 친구의 60번째 생일 파티에 갔다가 요즘 60대는 옛날 60대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60대는 아이들도 다 크고 돈도 벌어놓았고 그리 바쁘지도 않은 일종의 자유시간이었다. 그날의 인상적인 경험 이후 핸디 부부는 요즘 60대의 초상을 그려보겠다고 마음먹은 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60대 여성 29명을 선정해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나는 젊음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나이를 이유로 나태해지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행복을 쟁취해 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질곡의 삶 속에서 이제 비로소 온전히 행복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나는 그녀들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다. 나이가 주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을 꼽으려면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아닐까 싶다. 노 철학자 김영석 교수도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100세를 살고 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 사이라며 그 이후로 60세가 되기 전에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러 음식을 먹어봐야 그 맛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고루 보고 나서야 제대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나이 들수록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의 비밀. 나이 들수록 나빠지는 게 많다. 우선 건강이다. 언제부턴가 눈앞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 체력도 떨어진다. 한창 일이 바쁠 땐 잠을 줄이면 됐지만 이젠 잠을 줄이면 피곤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기억력도 나빠진다. 단어가 명료하게 떠오르지 않아. 그게 뭐지? 그거 있잖아. 하는 말을 자주 쓰게 된다. 외모도 달라진다. 늘어나는 주름과 흰머리를 볼 때마다 내 나이를 실감하게 된다. 세월은 많은 것을 앗아간다. 젊은 날의 힘과 열정, 풋풋함과 아름다움을 거두어간다.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반드시 잃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젊은 시절엔 알기 어려운 것이다. 우선 어른이 되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에는 순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배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론 후퇴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꿈이 한낱 꿈이었음을 자각하게 된다. 어렸을 적 꿈꾸온 인생 궤도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 와 있는 현실을 깨닫게 되지만 그럼에도 후회와 한탄에만 머물지 않는다. 현실이라는 틀 안에서 꿈을 재조정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꿈의 세계에서 내려와 현실에 발을 딛는다. 그러는 동안 마음의 공간과 탄력이 자라난다. 또 타인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하게 된다. 이제는 갈등이 생겨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날선 감정이 수그러들고 어느 순간 별일 아니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타협하고 조율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는 깨끗이 포기할 줄도 알게 된다. 내가 그렇듯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의 영역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함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크게 마음 쓰지 않는다. 그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나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진다. 단점도 많고 한계도 가진 나이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실패와 좌절도 생애의 궤적으로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를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게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웃음이 많아진다. 인생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다. 이 세상에 아주 잠깐 살다 갈 뿐이지만 그래도 의식이 있는 존재로 태어나 많은 일을 만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데에 감사하게 된다. 인생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세 가지를 대하는 법. 따라 나이 들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깨끗이 단념할 줄 알기 때문이다. 대신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일에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겠다고 결심했어이다. 사실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은 애초에 별로 많지 않다. 그런데도 슈퍼히어로처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삶이 괴로워진다. 우리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후회와 걱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사는데 집중하면서 타인과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첫 번째는 바로 타인의 마음이다. 우리는 은근히 타인이 나처럼 느끼고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등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다.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삶의 역사를 써온 사람들이다. 당연히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리 없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처럼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수용하는 프레임일 뿐이다. 당연히 타인에게 같은 프레임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그리고 갈등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격화되지 않는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는 해석을 덧붙이는 순간 증폭되는 것이 바로 갈등이다. 그런데 타인의 마음을 존중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너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소통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열리게 된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두 번째는 지나간 과거다. 의사가 되어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이것이다. 선생님, 제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지금은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은 나도 모른다 이다. 그때 다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아마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란 보장은 없다. 경험으로 보면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도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진료실을 찾는다. 그러고 보면 행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 과거를 곱씹느라 오늘을 망치지 말자. 비록 후회스러울지라도 당시에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에 이르렀다. 따뜻한 마음으로 과거를 받아들이고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하자. 네 뜻대로 할 수 없는 세 번째는 바로 인생 그 자체다.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없으며 부모나 나라를 고를 수도 없었다. 언제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을지 모르고 갑자기 죽음이 덮쳐 순식간에 모든 것을 거둬갈지 모른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져 살다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참 무력하고 인생은 참 허망하다.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사임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지는 측면도 있다. 쓸데없는 걱정과 집착을 거두고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돈, 명예, 권력은 달콤하고 중독적이다. 그러나 내일 당장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될까? 돈이 암만 많아도 정작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 하나 없고 나의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딸아,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을 들어봤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로 공자가 남긴 말이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 어쩔 수 없는 타인의 마음, 과거 일, 세상사에 대한 집착과 걱정을 거두고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단순해지고 명료해진다. 뇌는 죽을 때까지 발달한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어서 공부해봐야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젊어서는 한 번만 봐도 금방 외웠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방금 본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나. 그러나 뇌에 대한 현대 연구는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쓰면 쓸수록 더 똑똑해진다. 그것을 뇌 가소성이라 한다. 우리의 뇌 또한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일례로 길이 복잡하기로 유명한 런던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해마와 같은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크게 발달해 있다고 한다. 특히 경력이 오래된 기사일수록 해마의 변화가 더 크다. 런던에서 택시를 운전하려면 복잡한 길을 완전히 외워야 하기 때문에 기억에 관한 뇌 부위가 발달한 것이다. 이는 자주 사용하는 뇌 부위는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반면 그렇지 않는 뇌 부위는 퇴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왜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느끼는 걸까? 매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발달한 부분에 뇌만 사용하고 약해진 부분에는 자극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결국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녹이 쓸다 못해 나중에는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 반면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경세포 간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며 변화한다. 그래서 그간 잘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똑똑해지는 지름길이다. 공부만 강조하는 엄마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 유아 시절에는 정서적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가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아이들은 용감하게 세상을 탐험해 나간다. 그러면서 몸도 튼튼해지고 머리도 똑똑해지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도 함께 자란다. 그런데 지적 성취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나이에 자라야 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이 제대로 크지 못한다. 이런 아이들은 어렸을 때 영재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점점 커갈수록 여기저기 문제가 생긴다. 성장에도 때가 있는 법이다. 뒤늦게 자라려면 마음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아이가 어릴수록 지적 성취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부분도 균형 있게 자라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좋은 내용 다 전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